Hello，同学们，大家好，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 관용어 챌린지도 10기가 되었습니다. 네, 해서 우리 10기 첫 번째 주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께 미리 알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鬼门关이라는 관용어가 되겠습니다. 괴이라는 글자는 이미 힌트로 드렸었죠. 예, 귀신을 뜻하는 거고요.门관이 두 글자가 한 단어입니다. 한국어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관문을 넘기다, 무슨 관문을 건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관문이잖아요. 근데 그 한자가 뒤집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이 먼저 들어가 있고 중국어에서 관이 두 번째 들어간 거죠. 그래서 괴门관을 직역해 보면요. 귀신이 지키는 관문이에요. 귀신 영혼은 언제? 우리가 죽었을 때 또는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 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웨이먼관이라는 이 단어는 비유적인 의미로 실제로 어떻게 관용어로 쓰이냐면 아주 위험한 곳 또는 생사를 한가름하는 생사 갈림길을 웨이먼관이라고 쓰는 겁니다. 해서 웨이먼관이라는 이 관용어는 명사예요. 명사만 가지고 우리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문장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다녀오다 또는 이곳을 뛰쳐 들어가다 이곳에 있는 사람을 구해오다와 같은 방식으로 문장에다가 이 단어를 쓰고 동사가 또 따로 있어야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꽌먼과는 아주 위험한 곳, 생사가 판가름 나는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명사 형태다. 자, 이제 문장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봐야지 알겠죠. 자, 첫 줄 갑니다. 真的太险了. 险이라는 글자는 危险, 위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덩어리를 패턴으로 기억한다면 와, 진짜 위험했다. 또는 진짜 아슬아슬했다. 真的太险了. 그러면 危险이랑은 같은 말입니까? 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真的太危险了 그러면 정말 너무 위험했다 이거고요. 险이라고 한 글자를 쓰면 요 어감 진짜 아슬아슬했어. 와 진짜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어 이겁니다. 이번엔 정말로 这次 이번엔 정말로 真的是真的라고 했을 때는 뒤에다가 바로 뭘 붙일 수 있죠? 형용사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真的 좋다, 真的 예쁘다 이런 거. 근데 쉬가 들어가야지 참으로 이런 일이구나. 뒤에 형용사가 없어요. 이럴 때는 보통 쉬까지 넣어주기. 자, 어디에서 在鬼门关 鬼门关을 장소 취급해서 在까지 넣었습니다. 장소 취급해서 在까지 넣었다는 것은 어떤 곳? 위험한 곳. 생사가 갈리는 그 곳에서 走 걸어 다녔습니다. 走了 한바탕, 이탕. 탕이라는 단어는 숫자 1이랑 붙어도 왕복을 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까지 내가 한번 걸어갔다 왔어이기 때문에 죽음의 갈림길까지 다녀왔어. 정말 위험한 곳까지 다녀왔어. 거승길 문턱까지 다녀왔어. 이런 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 와 진짜 아슬아슬했어. 와 진짜 죽을 뻔했잖아 진짜. 완전 내가 저승길 다녀온 줄 알았어. 이런 어감으로 의역할 수 있는 거죠. 대신 그걸 말하려면 在鬼门关이라는 곳에서 한 번 걸어갔다 왔어. 走了一趟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真的太险了。这次真的是在鬼门关走了一趟. 그리고 요 밑에 부분에 보시면 在鬼门关走了一趟이라고 해도 되고요. 在 대신에 총을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은 출발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왔다 갔다라고 해도 저승길 문턱까지 다녀왔어라는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탕을 쓸 수도 있고요. 추가로 하나 더 기억한다면 走一遭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짜오라는 글자는 탕이면 무조건 바꿉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건 딱 정해서 쓰는 겁니다. 위험한 곳을 한번 다녀오다. 어떤 위험한 곳에서 走一遭,走一遭,走一遭 할 수 있습니다. 이때만 쓰는 거지 탕이라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정말 위험했다. 완전 저승길 문턱 다녀왔잖아.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을 그냥 미쳤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혹시 그거 아니니? 반문하듯이 질문하기 때문에 是不是 맞아 아니야? 미친 거 맞아 아니야? 즉
제정신이야? 你是不是疯了? 또는 你疯了吗? 라고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혼자 一个人 그곳으로 갔다니 到那里去 우리가 흔히들 어떤 표현만 자꾸 하냐면 去 그곳 이렇게만 써요.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去那里 이렇게만 쓰지 말고 그곳으로 갔다 할 때 여기에서 따오는 로으로라는 도착지, 목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따오 어떤 장소 취이라는 표현 방법도 기억하시라는 거죠. 혼자 그곳으로 갔다고 一个人到那里去 혼자 위험한 곳에 갔다고 一个人到危险的地方去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真是 단독으로 루 뛰쳐들다闯 귀신의 문턱 고이먼관 야 너 진짜 간도 크다 야 그렇게 위험한 곳에 혼자 뛰쳐든 거야?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했거나 아니면 진짜 위험천만한 곳에 혼자 다녀왔거나 알고든 모르고든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황에 혼자 임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你是不是疯了? 혼자 그곳으로 간 거야? 一个人到那里去. 정말 혼자 귀신의 문까지 다녀왔구나. 真是独闯鬼门关. 오케이, 그 다음. 저 사람들이야말로 他们才是 이게 들어가야 돼요. 없으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사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다. 他们才是영웅他们才是 좋은 사람. 你才是 어떤 사람.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这个时代的이 시대의 진짜 영웅. 진짜 할 때 찐이죠. 찐 영웅. 영웅이 따로 있습니까? 슈퍼히어로만 영웅입니까? 아니죠. 소방관들이야말로 찐 영웅이죠. 군인들이야말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한 찐 영웅인 거죠. 이 말투인 거예요. 실제 상황에 쓸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맛깔스러운 표현. 他们才是这个时代的真英雄. 모두를 위해서 为了大家 매번 每次 번마다 항상 또 이곳을 걷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방대원이라든지 119에서 오신 분들은 항상 위험한 곳에서 다니고 있잖아요. 위험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매번 저승길 문턱에서 걷고 있으니 진짜 영웅이죠. 사람을 구하려고. 每次都 걷다, 走, 어디에? 走在鬼门关. 이곳을 거니다. 이곳을 다녀오다. 매번 이곳을 다녀옵니다. 每次都走在鬼门关每次都走在鬼门关 기억하세요. 走在鬼门关 이곳에서 헤매다. 行走鬼门关 같은 말입니다. 본문엔 없지만 제가 추가 표현으로 하나 더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상황에 부딪혔을 때, 와, 진짜 아슬아슬했다. 위험한 곳을 혼자 뛰쳐든다. 사람을 구하려고 매번 이런 곳을 다녀온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한 번씩만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할 때, 아, 꽌문관이 무슨 말인지 귀에 쑥 들어와요. 네. 그래서 10기 1차 자료, 꽌문관, 뜻, 문장 예문, 추가 기억해야 될 패턴들 한번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기 두 번째 주제 그리고 이 주제 어휘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습니다. 주제 어휘 먼저 시작할게요. 吃不消입니다. 吃라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인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消라는 글자는 어디에서 왔냐? 消화 그러면 음식물을 소화시키다 할 때 소화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만 가지고 있는 이 한자로만 봤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내 몸이 소화시키지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진짜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쓰는 말이 아니라 이건 그냥 직설적인 뜻이고요. 이 문장에서의 이 단어를 쓴다.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지게 되는 비유적인 의미, 실제 문장에서의 용법은요. 뭔가가 감당이 안 되거나
또는 내 몸, 내 신체, 내 건강이 이것을 견딜 수가 없거나, 예, 심지어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하고 있었으나 결국에는 버텨내지 못하다라는 표현으로 의역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못 견디겠어. 안 되겠어. 감당이 안 돼. 또는 더 이상 못 버텨. 이게 吃不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문장을 보면서 예문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이제 예문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最近发生了很多事情. 최근 발생했다 아주 많은 일들.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지금은 중국어 문장을 그대로 보셨기 때문에 이대로 쓰면 되겠구나라는 걸 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를 말해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많이 하냐면 很多事情最近发生了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이 시간 범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단어를 주체로 썼습니다. 잠깐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어떤 시간에 주어진 이 시간 안에 발생했다 어떤 사건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이 시간에 등장했어. 시간이 주어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주어로 쓰는 것 또는 장소를 주어로 쓰는 이 두 가지를 통틀어서 존현문이라고 하는데 말투가 완전히 달라요. 이 일은 오늘에 있은 일이야. 이게 아니고요. 야, 오늘 하루간에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야, 요 며칠간에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엄청 많은 일들이 발생했어. 올해를 다 보내면서 야, 올해 1년 사이에만 엄청난 일이 있었네. 이렇게 시간 범위가 주체가 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最近发生了很多事情. 요 며칠간에, 즉 며칠도 안 되는 시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压力太大了. 그래서 나는 약간 어떻습니까? 감당이 안 돼. 야, 못 버텨내겠어. 또는 살짝 멘붕 올 것 같아. 그래서 멘탈이 지금 무너질 것 같아.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얘도 덩어리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살짝 못 견디겠어. 나 살짝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아. 나 조금 감당이 안 돼. 我有点吃不消. 나 살짝 힘들어. 我有点吃不消. 왜? 며칠 안 되는 시간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다 이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회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먼저 公司的生意越来越好. 生意好라는 표현은 실제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의 장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사 진짜 잘 돼. 이것도 生意好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회사의 生意가 잘 된다는 것은 회사가 요즘 일을 많이 받았어요. 많은 일들이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일을 의뢰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회사가 진짜 요즘 잘 돼요. 그래서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를 公司的生意 점점 더 좋다, 잘 된다, 越来越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일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야근합니다. 또는 주말에加班한다 그러면 주말에 추가 근무를 한다라고 하겠죠. 员工 직원들도 역시 자주 经常加班.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很担心 우리 모두 직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의 건강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할까 봐. 즉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 그래서 大家的 신체 건강 身体吃不消. 大家的 身体吃不消. 이 身体라는 단어는 직역해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사람의 건강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할까 봐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쉬는 시간이 없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또 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밑으로 잠깐 내려올까요? 吃不消라는 단어는 사람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사람이 吃不消라고 할 수 있습니다. 我吃不消, 大家吃不消, 你吃不消 사람을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체 건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너무 일만 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我的身体吃不消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체적인 신체 부위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를 봤어요. 10시간 내내 쉬지 않고 뚫어져라 모니터를 쳐다봤습니다. 내 눈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我的眼睛吃不消.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예, 심지어 신체 부위에도 쓸 수 있다.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내 목소리가, 내 목청이 我的嗓子吃不消. 嘴 아닙니다. 그건 입이에요. 脖子 하면 바깥이고요. 안쪽에 그 성대, 목청, 목구멍은 嗓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我的嗓子吃不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好,吃不消. 사람을 넣을 수도 있고 신체 건강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고 심지어 신체 부위를 디테일하게 짚어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또 모든 것에다가 다 쓰지는 마시고요.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세 번째 문장. 他从小就生活在. 자, 먼저 从小就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그때부터 벌써. 지우는 여기서 바로가 아니라 벌써. 그는 어려서부터 벌써 그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벌써 生活在 어떤 곳입니다. 자, 生活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이면 생활, 삶은 이런 뜻이겠지만 生活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살다, 생활하다. 그래서 生活를 또 어떤 패턴으로 쓸 수 있냐? 生活在 어떤 환경 또는 장소. 그러면 이런 곳에 살다. 이런 환경에 살다. 뒤에 보시면 天气热的地方.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미 어떤 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요? 날씨가 따뜻하던 곳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긴 너무 추워요. 这里太冷了.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추운 환경에 적응을 못할 거예요. 他肯定吃不消. 그래서 이 환경과 이 날씨에 아마 버텨내지 못하고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이곳을 떠날 거야 이런 말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그는 어려서부터 他从小就生活在 어디에 살다? 天气热的地方. 날씨가 따뜻한 곳에서 살다 보니 날씨가 더운 곳에서 살다 보니 这里太冷了. 여기 너무 추워요. 他肯定吃不消. 무조건 이곳에서 날씨가 기후가 감당이 안 되고 버텨내지 못할 거야 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吃不消는 글씨만 보면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이거나 어떤 것이 감당이 안 된다, 못 견디겠다, 버텨내지 못하겠다입니다. 그래서 我吃不消 할 수도 있고요. 我的身体吃不消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我的眼睛吃不消, 我的嗓子吃不消. 예, 혹은 내 체력이 안 돼요. 체력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我的体力吃不消 이런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 그랬죠. 추가 패턴으로는 시간 发生了 어떤 사건은 이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발생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회사에다가 生意很好라는 것은 우리 회사 요즘 일이 진짜 잘 돼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금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 신체 부위에다가 吃不消 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건 어떤 곳에서 살다, 어떤 환경에 살아왔다라는 표현으로 生活在 어떤 환경, 生活在 어떤 장소, 在 덩어리를 生活 뒤에다가 바짝 붙여주면 된다 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제 어휘와 주제 어휘가 들어가 있는 중요한 예문 3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연습하면 이 문장을 진정 나중에 회화에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요. Hello, 동시문 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기 세 번째 주제 어휘에 대해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듯이 얼끈软이라는 표현입니다. 문장에서 이 단어의 쓰임새 구조는 얼끈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인 거고 란이라는 글자가 말랑말랑하다, 부드럽다라는 형용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 자체만으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수로로 쓸 수도 있고 또는 문장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만 넣고 이 사람이 얼끈란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얼끈란한 사람 이런 방식으로 수식어로도 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장 속에서의 쓰임새는 이따가 예문을 보면서 우리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겠고요. 먼저 이 얼건란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한국어에는 보통 귀가 굉장히 얇다, 귀가 팔랑귀다, 다른 사람의 말에 솔깃솔깃 잘한다, 금방금방 넘어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 표현이 중국어에서 얼건란입니다. 이 끈이라는 글자가 무슨 말이냐면 뿌리, 끝 부분입니다. 이 끈이라는 글자가 그 나무에서도 끈이라고 그러면 나무의 뿌리라는 거죠. 귀가 밖에 있죠? 그러면 귀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안쪽 깊숙이 그 고막 쪽이죠. 고막.
그래서 귀 고막이 란 부드럽다 말랑말랑하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라 그러면 쉽게 팔랑팔랑팔랑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얼끈 란이라는 단어가 귀가 얇다,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 자기가 했던 결정도 또는 자기가 믿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것도 누군가가 조금 말만 약간만 하면 금방 어떻게 넘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문장 속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끈란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표현할 수 있는 형태는 조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多란 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얼多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즈를 여기다 붙여서 얼끈즈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끈란 가능합니다. 얼多란 가능합니다. 심지어 얼끈즈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귀가 얇다라는 중국어의 표현은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다른 패턴들은 예문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发这个人 이런 표현 형태가 굉장히 많죠. 예, 他라는 것은 대명사 그, 这个人 이 사람. 뭔가 이게 중복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회화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는 겁니다. 얘라는 이 사람은, 쟤라는 저 인간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他这个人 너 이 사람, 너라는 인간은 你这个人 이렇게 되게 많이 쓰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这个人 붙이면 되는 거고 이곳에 없거나 조금 멀리 있으면 那个人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쟤라는 저 사람은 他那个人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架不住 3句话. 자, 여기서 架不住가 무슨 말이냐? 여기 있습니다. 架不住라는 것은 누군가의 말, 어떤 사람의 유혹 또는 그 사람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고 버티지를 못하는 걸 짜부주라 그래요. 그래서 짜라는 것은 거치되거나 구조물처럼 딱딱한 거, 쭈라는 것은 멈추다. 그래서 뚝심 있게 원래는 딱 여기에서 멈춰야 되는데 우가 들어갔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다. 원래 뚝심 있게 멈춰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혹과 꾀임과 말에 흔들렸기 때문에 멈추지를 못했습니다. 架不住. 그럼 뒷부분을 봅시다. 架不住 3句话. 직역할게요. 세 구절의 말. 그러니까 진짜 딱 세 마디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적게 말했다는, 말을 별로 안 했다라는 걸 그냥 3이라는 숫자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직역하면 이 사람은 귀가 얇아서 버텨내질 못해요. 세 구절의 말. 자, 의역하게 된다면 쟤는 귀가 진짜 얇더라. 어떻게 세 마디도 못 버티냐. 좋은 말을 세 마디만 해줬더니 就开始 바로 시작해서 뭘 합니까? 犹豫不决. 기억합니다. 犹豫不决. 우유부단하게 망설이고 결정을 했던 것도 다시 번복하고 이렇게 하는 걸 犹豫不决라 그럽니다. 망설이고 결정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귀가 진짜 얇아. 세 마디만 했더니 또 이렇게 망설인다. 또 의심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 갑니다. 我真是恨自己耳根软. 자,恨이라는 글자는 한문으로 보면 한이에요. 가슴에 한이 맺혀서 그 한이라는 한자가 맞지만 중국어에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사람한테 난 쟤 진짜 싫어. 나 저 사람이 진짜 미워. 이런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 사람이 밉기 때문에 한으로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중국어에서는 한보다는 미워하다. 근데 나는 누굴 미워합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왜 이러는지 진짜 싫어. 나는 내가 싫어. 이럴 때 我恨我自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밉다라는 얘기를 그냥 끝내지 않고요. 왜 미운지를 뒤에다가 일반적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직역하면 나는 정말 미워 나. 내가 어째서 밉습니까? 耳根软 귀가 얇아서. 의역하면 이거죠. 나도 이렇게 귀가 얇은 내 자신이 너무 싫어. 나도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얼끈란이 아니더라도 이걸 만약 다른 표현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똑같이 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이런 내가 싫어. 我真是恨自己 이렇다. 상황을 적절하게 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好, 매번, 每次, 또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번마다가 됩니다. 매번마다 이랬습니다. 매번마다 이러합니다. 그래서 每次都是
한 덩어리로 또 패턴처럼 외웁시다. 매번 이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이랬습니다. 매번 어땠습니까? 这样 이렇게 그 사람한테 被他骗 여기서는 속이다가 아니라 피동문과 썼기 때문에 속았. 나도 이렇게 귀가 얇은 내가 싫어. 아니 어떻게 범마다 이렇게 저 사람한테 나는 당할까? 나는 저 사람한테 범마다 이렇게 속을까? 아,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라는 말이 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가겠습니다. 요것도 패턴입니다. 什么都好,什么都好. 여기서 말하는 什么는 진짜 물건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행동, 인품, 말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他什么都好라는 것은 얘는 다 좋은데 한국어에서 요거 얘는 다 좋은데 넌 다 좋은데 你什么都好. 예. 아니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요게 문제더라. 다만 그러나 요게 문제다. 요런 걸 항상 뒤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他什么都好. 야, 이 사람은 진짜 다 좋은데 다만 그러나 단 오직 요것만 별로다. 오직 단지 就是. 허나 오직 이게 문제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什么都好 한 다음에 뒤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거 但就是 그러나 다만 그러나 요것만 귀가 좀 얇다. 알根软. 쟤는 진짜 다 좋은데 귀가 너무 얇아서 탈이야. 쟤는 진짜 다 좋은데 귀가 너무 얇아서 진짜. 봅시다. 여기 사람 다 좋은데 근데 요건 좀. 다 좋은데 근데 요건 좀. 밑에 패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 좋은데 좀 귀가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所以 쉽게 容易. 자, 요거 기억합니다. 패턴. 招小人. 읽어봅니다. 같이 해볼게요. 招小人. 招라는 것은 어떤 걸 불러오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다가 보통 사건, 사고처럼 안종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小人 직역할게요. 소인배. 소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기쳐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小人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귀가 얇다 보니까 자꾸 주변에 누가 꼬여요? 이렇게 사기꾼이라든지 잔신배라든지 이런 사람이 귀에 자꾸 옆에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귀가 얇다라는 걸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막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쭉 읽으면 他什么都好. 얘는 진짜 다 좋은데 但就是耳根软. 다만 귀가 좀 얇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안 좋은 사람들이 꼬여. 所以容易招小人. 招小人. 누군가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부르는 식이 된다. 부르는 격이 된다. 소인배들, 간신배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득실거린다. 라는 말이 세 번째 문장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 耳根软 또는 耳朵软 또는 여기다가 子를 붙여서 耳根子软이라고 할 수 있다. 뜻은 귀가 얇다. 쉽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는다. 이런 의미로서 문장 속에 쓰이면 좋다 이겁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Hello, 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어 10기 네 번째 주제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씨만 보았을 때 死鸭子라는 것은 오리이긴 오리인데 죽은 오리죠. 뒤에 있는 嘴硬 요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嘴硬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누군가가 굉장히 고집이 세다, 고집부리다, 뭐 홍소고집이다 이런 말 할 때 이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고집부리지 마 이런 말을 해도 你不要嘴硬 또는 别嘴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게 그냥 모든 고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태도거나 했던 말, 했던 마음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그 고집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 死鸭子嘴硬 죽은 오리가 고집 세다 이렇게 표현하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이 고집이 세다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를 보시면 嘴, 입이란 뜻이고요. 잉, 딱딱하다, 단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오리 부리를 아시죠? 오리 입. 예, 좀 굉장히 길게 생겼고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한국에서도 이렇게 뭔가 한방 오리 이런 걸 먹잖아요. 그래서 오리는 살아있던 죽어있던 심지어 요리를 해도 입은 딱딱한 그대로 있다. 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자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놓여도 분명히 본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도
이게 굉장히 오리처럼 죽어 있는데도 망정하고 입이 굉장히 딱딱한 경우에 그래서 고집 부리다 이런 경우에도 死鸭子 마냥 嘴硬 고집을 부린다 이렇게 쓴 거죠. 이게 마치 한국어에 그 황소고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황소, 고집 이렇게 이어주는 것처럼 중국어에서는 황소가 아니라 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어 있는 오리지만 입은 그대로 딱딱하네. 死鸭子嘴硬 이렇게 표현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러면 문장 하나하나씩 우리가 어떻게 이 표현을 가져다가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他这个人 이런 조합을 이제 상당히 많이 봤죠. 너라는 인간은 하면 뭐 니这个人 하면 되겠고요. 쟤라는 저 인간은 他这个人 나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我这个人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게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의 조합이거든요. 就是 이렇게 死鸭子嘴硬 자, 이걸 그래서 이렇게 패턴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거다. 真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就是를 넣으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얘 자체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이거예요. 死鸭子嘴硬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의 문장처럼 되어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속담을 똑같이 그대로 쓰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자체가 바로 이런 속담이야 라고 해서 他这个人就是死鸭子嘴硬 너 참 황소고집이다. 你这个人就是死鸭子嘴硬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 먼저 没有人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能够는 뭔가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한 글자로 能이라고 해도 되고 能够라고 해도 됩니다. 자, 여기 劝的动이라는 표현 보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劝的动 반대로 劝不动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劝的动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타일렀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보호용법으로 劝的动이라 그러고요. 누군가를 타일렀을 때 이 사람 마음과 태도가 움직임이 없다. 타이름이 통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劝的动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타일렀거나 이 사람한테 뭔가 설득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바뀐다. 이게 劝的动. 하지만 劝不动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반대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劝的动 앞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야,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没有人能够劝得动他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해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 아무도 쟤를 못 말려 라고 의역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문장. 너 아직도 걔를 모르니? 你还不了解他吗? 여기에서 了解를 써야 됩니다. 知道 아니에요. 知道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군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이 사람이 취향이 어떤지 그렇게 이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도 아직도 자세하게 모르니 이게 了解인 겁니다. 그래서 너 아직도 걔를 몰라? 你还不了解他吗?你还不了解他吗?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나를 몰라? 你还不知道我吗? 아닙니다. 你还不了解我吗? 너 어떻게 날 아직도 모르니? 이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워낙 황소고집이잖아. 문장처럼 쓴다 그랬죠? 死鸭子嘴硬 걔는 너한테 절대로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너한테 사과할 리가 없어. 자, 사과하다라는 단어가 뭐였습니까? 道歉이었잖아요. 他不可能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어. 너에게 너한테 跟你道歉입니다. 자, 여기에서 道歉은 사과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걸 다 아실 텐데 누구에게 사과한다라는 표현은 给를 써도 되고요. 跟을 써도 되고요. 向을 써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给, 跟, 向이 아예 같은 뜻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사과한다라는 표현에는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과를 누구한테 줄 수 있죠. 사과를 하려면 아무도 없는 곳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잖아요. 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서 직접 얼굴을 보고 사과하잖아요. 그래서 사과하다에는 给도 되고 跟도 되고 向도 되는 겁니다. 이 세 개가 절대 같은 뜻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 너 아직도 그 사람을 몰라? 야,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 사람은 너한테 사과할 리가 없어. 걔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 그는 그게 불가능해. 他不可能跟你道歉이 되었던 겁니다. 好, 그 다음 문장입니다. 你可以, 너 이렇게 해도 돼.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돼. 여기서 거의는 단순하게 뭐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너 그렇게 해도 돼. 일종의 허락인 거예요. 그래서 너, 不理, 리라는 것은 누군가를 상대하다, 신경 쓰다, 응대하다 이런 뜻이지만 不理이기 때문에 야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냥 무시하는 게 답이야. 그런데 但是 하지 마라. 不要. 뭘 하지 마라? 跟他争辩. 여기에서 争辩은요. 언쟁을 벌이다, 논쟁을 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언쟁을 벌이지 말아라. 자, 취라는 글자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부야오 취라는 것은 꼭 어떤 장소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일 자체를 하려고 다가가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야오 취 행동이라고 해도 되고요. 취가 없이 부야오 행동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그 사람을 저기다가 혼자만 있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도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시도조차 하지 마.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랑 언쟁을 벌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不要去跟他争辩. 걔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그는 바로입니다. 아까 위에서 한번 나왔었던 그 표현 그대로죠. 就是이 단어 그대로. 그래서 他就是死鸭子嘴硬. 황소고집이라고 하는데 말하는 게 바로 걔야. 이런 사람을 두고 황소고집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랑은 어떤 그 논쟁과 언쟁이 안 통해. 그냥 본인 생각만, 본인 고집만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넌 절대 그 사람과 언쟁을 벌이려고 하지 마라라는 얘기였습니다. 好, 자, A 不理 B, 不理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이걸 더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不要理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신경 쓰지 마라. 네, 그래서 A가 不理 B라고 했었다는 건 A는 B를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고 不要理라고 해서 뒤에다가 사람을 넣어주면 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냥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 사람과 언쟁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왜? 그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데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死鸭子嘴硬. 한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속담을 사용하듯이 이대로 가져다가 쓰기. 고집을 부리다, 황소고집이다. 어쩜 저렇게 본인이 틀렸다는 게 뻔한데 인정을 안 할까?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거. 그리고 추가 표현들이었죠? 다 문장을 설명하면서 설명했습니다. 劝得动, 劝不动. 너 아직도 그 사람을 몰라? 누구한테 사과할 때는 다 쓸 수 있다. 不理라는 것은 A가 B를 신경 쓰지 않는다. 不要理 누구누구 하면요. 야,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무시해도 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문장들과 주제 어휘 설명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好